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문재인입니다. 왜 정말 자신의 그 하인처럼 그렇게 막 부려먹던 문재인 때문에 북한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열받아서 이렇게 1호 전투 근무 태세까지 발령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뭐 할 것인지, 북한이 바라는 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내기 전투가 국가 총력전 태세라고 선언했던 북한이 돌연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모내기 전투야말로 지금 국가 조망이 걸린 주 타격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모내기를 아주 성과 있게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느닷없이 일주일 만에 이 일꾼 중에서 가장 노동성이 좋은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일 오후 5시 육해공 전략군 군단사령부 지휘부들의 12일 0시부터 15일간 특별 경비 근무 기간을 선포하고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한다는 총참모부의 지시가 하달됐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12일부터 15일간이면은 5월 27일까지 모내기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바로 그 시기인데, 5월 27일까지 갑자기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시기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전 군에게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발령했는데, 그럼 지금 미국이 갑자기 뭐 북한을 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냐? 그거 없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일본 요코스카에 아직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7월 달이 되어야 와요. 칼빈슨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왜 발령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1호 전투 근무 태세는 뭐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내려졌는데, 이건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 북한이 핵전쟁 불사와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협박하면서 처음 공개했던 용어입니다. 모든 병력에 실탄과 유류, 전시 보급품이 지급되고 철모와 단독 궁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모든 전투용 차량과 함정에는 탄약과 유류가 완충된 상태를 유지해서 명령이 하달되면 즉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했죠. 그때부터 이제 북한과의 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당시 뭐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뭐 가만두지 않는다, 뭐 원점 타격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갔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북한의 잠수함 40척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최령해하고 당시 총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 이렇게 넘어와서 김관진 장관하고 회담하고 해서 이제 전쟁의 위기를 넘어갔었죠. 바로 그때 이렇게 1호 전투 근무 태세라는 걸 이야기했다가 작년에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전단지 날리지 마, 가만두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때는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는 일부 군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은 전군에 내렸어요. 전군에 전부 다 모든 군인이 120만 북한군이 전부 철모 쓰고 단독군장하고 탄약 지급받고 그렇게 대기한다는 겁니다. 무려 보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했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걔들이 이렇게 갑자기 모내기가 주 타격 방향이다 라고 해놓고도 불구하고 그 모내기보다 더 중요한 이 엄청난 사안이 뭐냐? 바로 문재인 때문이라고 총참모부의 명령성에 적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 최고수장 즉 문재인이 새로 선거된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어떤 모략을 할지 모르니 그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지시는 적들의 준동과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짚부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처하기 위한 상응 조치다. 육군은 경계근무 병력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전 군단의 전투용 차량에는 15일분 연휴를 공급하고, 해군은 15일분 전시 연휴를 공급하고 모든 함선의 병력과 탄약을 만지하며, 특히 각 잠수함 전대들은 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실전 배치되었거나 실전 배치하려는 잠수함 전력을 동원한 기동 타격 훈련을 실시하라.
여기 뭐 딱 답이 나왔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 최고 수장이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모략을 할지 모르니까 너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야. 너야 바로 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답이 딱 나옵니다. 이제 뭐 육군, 해군, 각 병사, 그리고 차량, 기갑, 뭐 탱크, 그리고 군함 모든 것에 15일분의 연료를 줘라. 전쟁하면 이제 15일 동안 하겠다 이거죠. 사실 뭐 제가 뭐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건데 전쟁 15일 만에 끝난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자 이번 전쟁 이겼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반나절 만에 결판난다. 왜냐? 미군하고 우리 한미연합 공군이 반나절이면은 북한 방공망 다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공항 다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 웬만한 거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나절이면 이제는 우리가 큰 타격 안 입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결판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까지 가서 뭔가 김정은을 체포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망가서 잡을 수 없다라고 결판나든지 하는 거 보름이면 끝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 쭉 주장해 왔었는데 김정은이도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15일분의 유류를 공급하고 라고 하고 이제는 자 여기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특히 라고 하면서 각 잠수함 전대라고 하면서 실전 배치되었거나 그리고 실전 배치하려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실전 배치하려는 그 말은 뭐냐? 지금 SLBM 탑재한 잠수함 새로 진수한다 이런 설이 계속 작년부터 돌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실전 배치하려는 자 그거 동원해서 기동 훈련해라. 실제 물 밖으로 나와서 바다로 나와서 잠수함 기동 훈련을 해라. 잠수함 바다로 띄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잠수함 바다로 띄워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라. 그 말은 뭐냐? SLBM 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LBM을 쏘든지 지난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때 위기 때 남한 즉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했었던 그때 잠수함 40척이 사라져서 이건 전면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뭐 화들짝 했었고 저도 당시 채널A 생방송 하다가 갑자기 속보 북한 잠수함 사라져 딱 나오면 이건 뭐야 이거 생방송이었어요. 이거는 실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처럼 한번 연출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SLBM 도발 가능성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조가 사실은 또 지난주에 있었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김정은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호화 요트가 강원도 원산 특각에서 포착되었다. 김정은이 원산에 머물면서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인 신포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최대 3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호화 요트. 이 호화 요트가 보였을 때 김정은은 잠수함에 탑승해서 뭔가 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 김정은 전용 호화 요트가 발견됐으니까 김정은이가 역시 이 신포조선소를 비롯한 잠수함 관련 뭔가 활동을 지난주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번 주에 북한은 신형 잠수함의 기동훈련해라 라고 한 겁니다. SLBM 쏘는 최대 SLBM을 쏘고 그렇지 않으면 잠수함 핵 탑재했다 라고 니들이 인정해라 하는 게 바로 지금 신형 잠수함이거든요. 자, 핵 탑재한 상태에서 우리 물속으로 나갔어. 어떡할래 니들. 이제 이건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경계하는 남조선 괴뢰도당 수장의 모략이란 뭐냐? 미국에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분명히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야 이 삶은 소대가리야. 미국 말 듣지 마란 말이야. 미국 눈치 그만 보란 말이야. 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할 때 미국 말 자꾸 듣는다고 자기 생각도 못하면서 미국 생각 그대로 하냐 라고 하면서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그러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야 계속 해왔는데 문재인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백기투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쿼드 이야기 아시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이어진 대중국 견제 성격 협의체인 쿼드 가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우리 정부가 부분 참여를 통해 쿼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라고 기사가 쫙 나왔었죠. 자, 그래서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제 4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쿼드 플러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베트남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집어넣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하겠다라는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그리고 중국을 군사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그 레짐은 바로 쿼드입니다. 여기에 한국 보고 참여해라고 했더니 강경화 외무부 장관 시절부터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우리 안 한다.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에 특정한 분과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발짝 싹 하면서 여론을 딱 떠봅니다. 일단 우리 쿼드 할 거야. 이러면 이제 뭐야 하고 이제 이 문재인 지지층 뭐 아주 극성한 이 문파들은 뭐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왜 중국 저 상전님을 갖다가 배신하고 이 미제하고 같이 협력한단 말이냐 하고는 과거에 짜이툰 부대 보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완전히 그냥 내려앉았듯이 그렇게 될까봐 일단 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분과별로. 그래서 환경, 그리고 뭐 반도체, 백신 이런 거 관련해서 분과별로 할 거야. 그런 분과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쿼드의 핵심이에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미국이 그래 그거라도 해라. 한국 니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 해주겠습니까? 언감생심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여론을 싹 떠보고 자 분과별로 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좀 잠잠해요. 자기네들 지지층에서. 그래서 야 이러면 이제 가봤더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해서 나 코 끼어가지고 다 했다. 또 그것도 말장난 해가지고 다 안 한 것처럼 거짓말도 하겠죠. 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말장난처럼 거짓말하면 이 무지몽매한 이 문파들은 다 속을 수 있어도 김정은이는 안 속겠죠. 자기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안 속겠죠. 그러니까 야 하지마.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했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기투항하는 이 장면이 바로 또 나옵니다. 무슨 뭐 미국에 40조의 경제적 선물을 한다. 막 나오죠. 이제 미국에 이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수도 없이 미국에 가는 뉴스를 우리가 봐왔는데 이번 문재인의 방미처럼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갑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가서 맞아 죽을까 봐. 가서 맞아 죽는단 말은 뭐냐? 가서 뭐 바로 거기 하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제가 계속 미국발 레짐 체인지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었죠. 그 미국발 레짐 체인지가 들어와서 결국은 내년 초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문재인 심판, 미국으로부터의 문재인 심판의 이슈가 들어와서 그냥 뭐 돌이킬 수 없이 형편없이 그냥 박살이 나서 깨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감옥문 오픈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전직 대통령 2명을 지금 집어넣고 무슨 뭐 사면 이야기 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선물 보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2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8.4조 원 투자한다. 지금 현대자동차 알리바마주에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텍사스에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20조 원 플러스 알파 한다. 텍사스에 만들겠다고 한 공장이 이렇게 안 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5조 원 플러스 알파. SK 이노베이션 조지아주에 3조 원 투자. 삼성 SDI 미국의 생산 거점 구축. 어마어마하게 해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 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이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다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니들 다 잡아놓을 거야. 상속 못 받게 할 거야. 다 해가지고 투자해. 자기 돈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투자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국내에 만들어야 할 회사들이고 우리 국내에 만들어야 할 공장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내에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만한 거를 이 40조 원의 어마어마한 일자리 공장을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연말에 덜 두드려 맞으려고. 어떻게 그래서 기회라도 한번 보려고 내년 3월에. 자, 연합뉴스 보도하죠. 이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잇따라 공개했다. 대부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와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정책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미국 측의 적잖은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고
완전히 어용 언론인 연합뉴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동안 4년 동안 미국의 감정을 건드릴 대로 건드려서 이가 부득부득 갈리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이번 연말이 너무 걱정되죠. 이제 레임덕은 올 대로 오고 있죠. 미국발 레짐 체인지 작업 들어오죠. 저도 아는데 자기 왜 모르겠습니까? 들어오죠. 그러니 야, 나 따라와. 비행기 같이 타. 가자. 자, 각 기업별로 전부 다 계획서 작성해와. 라고 해서 삼성전자, 야, 20조 원 플러스 알파 이거 해서 바이든 입에서 이 꼴이 올라가면 너 꺼내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나라 팔아서 우리나라 일자리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갖다 주는, 나를 팔아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선서,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 라는 선서는 어디 갔냐 이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선서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국민들의 뒤통수를 돌아서서 거하게 그냥 눈이 튀어나도록 때려버립니다. 운전자를 자처하던 더 네고시에이터, 협상가는 왜 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냐.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인권법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의 행동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문재인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라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청문회 하겠다. 대북전단 청문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북한 인권법이 올 연말에 끝나니까 그 연말 이전에 이 대북 인권법의 연장을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벌이고 있는 이 한국 인권 말살,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하겠다 이거예요. 미 상하원 합동 초당적인 위원회에서. 이거는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고 야당인 공화당 다 뭉쳐서 또 하원뿐만 아니고 상원까지 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초당적인 위원회에서 문재인 청문회를 하겠다. 자, 이게 지금 이제 8월에서 9월 정도 예상되는데 8월에서 9월에 당연히 내년 대선을 위해서 뭐 후보 경선 들어가고 막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문재인 청문회라고 미국에서 보도가 쫙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권 말살 변호사라는 게 도장 꽝 찍힌 이 뉴스가 쫙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국격 떨어지죠. 무슨 한국 대통령이 저러냐? 한국 선진국 맞냐?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뭐 내년 대선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평화노름 4년 하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값비싼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장기판이죠. 장기판에 여기 이제 궁 아닙니까? 궁에 이제 센터에 왕이 앉아 있죠. 자, 그런데 정면에 차가 하나 딱 있네요. 차가. 북한 앞에 차가 있어요. 차가 장군 쳤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쫄이 궁 안으로 들어왔네요. 여기도 쫄이 궁 안으로 하나 들어왔네요. 피할 데가 없어요. 정면에 차가 있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리고 뒤로 가면 차가 그대로 칠 거지.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어디론가 차를 피해서 피해야 되는데 궁 안으로 쫄들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그냥 외통수 맞은 겁니다. 외통수. 무슨 외통수냐? 떨어지는 외통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 오픈하는 것이죠. 자기만 갑니까? 자기하고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휘둘르고 했던 그 수많은 이너서클에 있는 자들 줄줄이 문 오픈해서 어딘가로 가겠죠. 야, 우리 미사일이 미제만 겨눈 줄 알간 미제놈들 눈치만 보는 삶은 쏘대가리 응징하겠어 하고 앞에서 차가 장군 딱 때립니다. 또 이 궁안에 들어온 또 쫄이 우리 세계 전략에 태클 거는 정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일단 네가 뭐 좋아, 삼성전자 데리고 와서 40조 원 주는 거 좋아, 그건 잘 받아먹을게. 그렇지만 일단 인권 문제 그건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딱 합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내가 마스크 아무리 끼고 뭐 집합금지 해도 그래도 나간다 한 이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비리 의혹, 정권 퇴진해 나오죠. 끝난 겁니다. 완전히 외통수. 권리 휘두를 땐 좋았죠. 저희들 같은 이런 유튜브에게조차도 압력을 줘서 노란다지 빡빡 먹이고 할 때는 좋았죠. 신인균이 같은 사람 쟤는 방송 출연시키지 마. MBN, YTN, 연합뉴스, JTBC 이 방송들 지난 4년 동안 저한테
전화 연락 한 번 없어요. 왜? 적폐 인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겁나죠. 여기까지 장군을 치니까. 아유,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